중심을 맞춰지고 그래서 계속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항문 쪽 힘이 왜 풀려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물라다를 이야기 하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다들 있는 거라서 어떻게 불균형이 없어. 있을 수밖에 없지. 반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길래 자꾸 항문을 쪼이라고 하는가. 본인이 드는 생각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납득이 가야지 뭐. 저걸 하지. 항문에 힘 줌으로써 물라 부분 쪽을 수축시켜 아래 장기. 지금 보시면 항문이 풀려있는 느낌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항문이 풀려있는 게 정상일까요?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얘가 왜 풀려져 있을까? Why? Why? 왜 풀려있지? 왜 풀려있다고 느끼셨어요? 힘이? 분명히 여긴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치질이란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치질은 어떤 현상일까요? 저도 치질이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서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더니 좀 심해졌다가 피가 쏟아져 내렸었지. 그러다가 요즘은 괜찮아요. 이제 치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항문에서 피가 왜 나올까? 혈관이 터졌으니까. 혈관이 왜 터질까요? 압력이 높아져서. 그러면은 항문에 힘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항문에 힘을 주면은 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혼란이 막 오죠. 이상하다. 분명히 난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효니님께서 상체가 세워진다고 느끼는 이 감각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뭔가 상체가 세워지고 뭔가 더 좋은 느낌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득이 된다라고 이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과연 이 학문 쪽 힘을 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치질이 왜 생겼을까요? 치질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물라다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물라다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 그냥 우린 치질에 대해서 알면 돼. 치질이 왜 생겼을까? 항문 쪽의 압력은 왜 높아졌을까?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치질이 생기는 것인지를 이해하면은 내가 알고 효니님도 운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좀 더 이제 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아무리 못해도 내가 기본적 예의를 차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안 그러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치질은 똥이 잘 안 나와서 똥이 잘 안 나오면은 강제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거든. 힘을 억지로 두니까 그 항문 쪽에는 혈관이 버티다 이제 터져 나가는 거지. 변비는 왜 걸리는 걸까? 에 그걸 왜 그렇게 복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뭐 그래도 요즘 약이 워낙 좋아서 막 몸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추신경계 그, 그 약을 복용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보통 약은 아닌 것 같은데. 섭식장애 때문에. 제가 뭐 일단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독성으로 인지한다? 뭐 제가 생각하는 약이라는 것은, 요즘에 워낙 약이 좋아서 잘 몰라요. 뭐 저는 약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일단 약품이라는 것은 직접적 딱 타겟이 있어요. 그 타겟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한테는 조금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근데 요즘은 약이 워낙 좋아져서 이 그런 뭐라 그랬지? 다른 장기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은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것은 희석 능력이 많이 소비된다. 근데 아까 변비는 왜 생기느냐? 수분이 부족해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배출과 관련된 이 수분, 신장. 즉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많이 소비됐다. 이야기가 되죠. 뭐냐, 덩어리를 빼낼 건 덩어리를 빼내고 이런 거를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지. 배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혈관 확장? 그렇다고 약을 또 끊을 순 없잖아. 지금 뭐 혈관 확장을 뭐 인위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젊으시니까 뭐 아직은 뭐 뭐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 그거 아마 약 처방은 병원에서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처방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진대사에. 음. 근데 장기간 복용하셨다는 거 보니까 혈관 확장. 잠깐. 섭식장. 식이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신. 섭식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효니님이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야, 23살이.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치질로. 23살이 치질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섭식장애가 있어서 약을 복용했다. 섭식장애 원인이 중요한 거야. 중2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마음이 풀려야 된다고 봐요. 이 중2 때 뭔가 있었던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위치를 잡아야 된다? 호환님 같은 유사한 케이스? 근데 호환님 같은 경우는 마음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성분이시고 아직 젊으신데 중추신경계 무슨 혈관 확장 약을 먹었다고? 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상상은, 연상할 수 있는 거 그게 다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 진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 아닌 이상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2 그 어린애가 섭식장애가 생겼겠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안 거고, 섭식장애라는 것은.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한 중2 때 정도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두세요. 사람이 억울하기도 한 거지 때로. 끔찍한 기억, 뭐 어떡해, 내 기억에 남은 걸. 저도 끔찍한 기억 있어요. 억울한 기억도 많고. 뭐 어떡해, 내가 경험해버린 일인걸. 어떻게 사람이 행복한 경험만 해. 제가 봤을 때 내가 경험한 그냥 경험 중 하나일 뿐이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섭식장애 때문에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부터요. 좀 어떻게 해둘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나중에 30대, 40대 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억이 없으리란 법이 어디 있는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지금부터 약에 의지하면은. 마음을 풀어내려고 할 필요 없이 화나는 일은 화나는 일인 거지. 어떡할까요? 화나는 일인 걸. 이미 시간도 많이 지냈는 걸. 그나마 억울하다면 오히려 다행하다. 끔찍하지 않은 게 어디야. 우리가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듯이 그냥 기억이 된 것일 뿐이다. 그 정도?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기억이니까. 행복한 기억 나면은 좋아서 피식피식 웃는 것처럼 기억 나면 열받아서 열폭하는 거고 그런 기억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칭을 해버리면은 특별한 기억이 돼버린달까? 나는 그랬어. 뭔가 이 특별함 하나 때문에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올가매어진다? 몰라, 저는 그랬었어요.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는. 아우, 23살에 치질이 웬 말이야. 남자친구 어떻게 만날 거야? 쪽팔려서라도 섭직장애 이거 해결해야지.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일단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고. 예. 아니, 이거는 알아야지. 아니야, 지금 뭐 필요할 수도 있어. 계속 하면은 소용이 없을 거란 얘기지.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거나 발이 뭐 평발이거나 요장이거나 뭔가는 있다는 얘기지.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었구나. 얘기를 하지. 한의원이라고. 평발이에요. 균형 다 깨져 있을 테니까. 다리가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항문조이면 평발이 고쳐지는 느낌? 그럴 리? 당장 그럴 수 있지. 일시적으로.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볼때 다리 변형 의심되고요. 허벅지 힘 당연히 없을 거고 벅지 힘이 없으니까 변비가 생기겠지. 밀어 올려주지 못하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나 말 안 한 게 있어. 나 사실은 치질 있어.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 빨리 약 끊을 수 있는 방법 찾아요. 아, 23살 그 입을 아직 애기애기할 나이에 안 돼. 그러지 마. 피떡 싼 것까지 얘기. 안 돼. 나중에 어떡할 거야. 보니까 나처럼 인생의 한 나이대를 그냥 통째로 날려먹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밝고 귀엽구만. 기억할 테야 내가. 두고두고 놀려먹어야지. 어머 치질 아가씨 막 그러면서 겁나 놀려야지.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된 거 아니야? 습성이 들어가지고 뭔가 약이 아니면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쌓여있는 걸 수도 있지.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면 평소에 뭐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중2짜리가? 지금 음식물을 몸이 아플 때까지 채워 넣는 거 자해잖아. 그리고 비워내고 그 몸의 순환 체계를 계속 역류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자해한 거예요, 자해. 그렇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를 계속 최악의 방법으로 괴롭힌 거야. 이거는 먹는 문제라기보다도 나 자체를 최악의 방법으로 괴롭힌 거예요. 이거는 자살 충동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자해를 한 거지. 그렇지. 이건 자살 충동이야. 몸이 아플 때까지 음식물 씹어. 그러면은 비워낼 때 진짜 괴로울 텐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많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까? 행동 자체는. 근데 가끔 이제 본인이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기억은 기억일 뿐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은 따지고 보면 그냥 기억의 하나거든요. 아픈 기억도 있는 거고 좋은 기억도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반복했던 행동들이 습관이 돼버린 거. 그래서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 안 그래도 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건데. 보통은 그렇지. 왜냐면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제가 봤을 땐 덮어둔 것 같거든요. 덮지만 그냥 기억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냥 내비둬요. 그러다 보면은 아직은 조금 아프고 때로는 생각이 나면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그러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여러 기억 중에 하나로 남게 된다? 뭐 저는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자꾸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걸 인지시켜주면 되지. 걔도 그냥 기억 중에 하나야.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은 그때라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고 지금은 달라졌어. 요런 것들. 그거를 본인이 납득해야지 좀 약과 멀어지는데 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가끔씩 기억날 텐데 뭐. 그렇게 탁 털어낼 수 있으면 뭐 진작에 털어냈겠지. 약간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슬픈 기억인데. 슬프면 울어야지. 울고 나고 그냥 당연하다는 식 울다 보면은 내가 왜 울고 있지? 지금은 아닌데?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처럼 반응할 필요 없다. 뭐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 약을 조금 덜 먹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가는 무리가 적어지는 거는 확실할 테니까. 약이 아무리 순하던 순하지 않던 약을 안 먹는 것보다 좋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